자,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뜨거워진 부산과 뜨거워진 평택 이야기. 오늘 곽규택 의원님과 김현정 의원님 두 분께 평택 분위기랑 부산 분위기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당이 요 두 당이 무공천할지 말지. 한 명만 무공천하고 한 명은 공천할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의 변수가 부상한 겁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입신고했습니다. 나오세요. 오랫동안 즐겁게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게 잘 살겠습니다. 그걸 전입신고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만덕의 동네 주민분들 뵐 일이 있었는데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와주셔서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려왔어요. 했으면 좋겠다 진짜. 제가 여기 짚고 있어요. 건승하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요번에 꼭 해야 돼. 여기 짚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한 번만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한동훈님. 맞아요.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집을 구했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일단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저 지역구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세게 견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도 맞대응했는데 들어보시죠. 부산 북구라는 곳은 전재수에게 있어서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를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지중지 키워주신 우리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북구에 정말 일꾼이 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빈집털이 하듯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싸움꾼이 올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 북구 주민들이 워낙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그리고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니고 시민들의 집이죠. 전재수 씨는 북구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부산 시민들, 북구 시민들 그리고 만덕의 시민들을 위해서 몸 던질 각오로 왔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자 부산의 현역 의원인 김도읍 의원이 당에 무공천을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주재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우리 당 소속이 아니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이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를 내고 3자 구도가 되고 그러면 좀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구도가 될 거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리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당내라되면 좋죠. 문제는 이런 3자 구도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한동훈 전 대표를 설득을 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을 양자구도로 만들든지 그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한 마음에 무공천도 방법이다. 부산 지역 현역 곽규택 의원님. 네. 당이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공천관리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천관리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뭐 당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당연히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겠다 하는 게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제가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대구로 갈 것인지 부산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걸 다 하나도 정하기 전에 네네. 제가 아마 거의 최초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선거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이제 부산의 경선이 끝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제 후보로 확정됐고 또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에 이제 출마를 거의 선언한 거죠. 네. 그러면서 부산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여기가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와,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3자 구도로 간다 정말. 네. 그러면 다시 보수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또 부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아마 다선 의원들께서도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면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는 국민의힘에 복당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또 당에서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서 복당.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또 뛰고 있는 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또 이영풍 전 KBS 기자 이런 분들은 벌써 또 출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과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오.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렇게 우려해 주시는 다선 의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당 대표 쪽과 또 당 지도부를 좀 설득해 주시고 네네.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저는 복당을 해야 될 시점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곽규택의 돌직구예요. 한동훈 대표 이제 복당해야. 곽규택의 돌직구. 그러면 제명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 뜻인 거군요. 저는 정치에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저는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오. 봅니다. 뭐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동훈 전 대표 복당해서 우리 당에서 다른 후보들과 경쟁해가지고 네네. 우리 후보로 나가자 이렇게 저는 제안하는 쪽이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저렇게 계속 무소속으로만 뛰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당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정말 민주당 후보하고 이렇게 1대1 구도로 가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당 그렇게 지도부는 제명 철회해야 한다. 오늘 곽규택 의원님 초장부터 돌직구를 냅다 두 개를 던졌어요. 기사 많이 날 것 같은데 곽규택,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복당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철회해야 한다라고 소신 발언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 또 여쭤볼게요. 대진표인데 김현정 의원님 네. 워낙 또 당정 사이에서 일 많이 하는 실세 의원이시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대진표 맞상대로 하정우 수석 작업도라도 나가면 안 된다 하고 네. 하수석도 임명권자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니까 난 청와대에 남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당에서는 어제 보니까 8분 응선, 9분 응선 얘기하고 네. 이거 뭐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오.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전재수 후보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구애도 했고 또 부산 북구가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라서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상반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진위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당사자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네네.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당에서 상고 처리하고 그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부산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변수도 생겼고 그래서 부산의 전재수 후보하고 또 그 젊은 AI 전문가이고 부산 토백이 출신인 하정우 수석이 둘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부산시장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야 될 또 그런 무게감도 생겼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것이 또 그리고 AI 그 수석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 전문성을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을 통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에는 출마를 해서 그 우리 그 민주당의 부산시장 선거의 승리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이 북구 선거와 시장 선거가 함께 동시에 두 분 말씀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곽택 의원님 충격적인 발언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복당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철회해야 된다. 라는 제언을 부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묘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정혁준 변호사님.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철회할 수 있느냐. 사실 무공천보다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곽택 의원님 말씀 주신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오늘은 곽규택의 날이에요. 곽택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김현정 의원도 있고 여선웅도 있는데. 아니 띄워준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부산하고 평택 아니겠습니까? 네. 둘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곽규택 의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부산 지역구 의원이고 예. 평택에 출마하는 조국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가 곽규택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평택 현역 의원이 김현정 의원이에요. 근데 김현정 의원은 평택만 있는 거고 곽규택 의원은 평택하고 부산하고 다 아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네. 어쨌든 네. 제 생각에 곽규택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씀하신 거는요. 돌직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돌직구가 아니고 묘수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김도읍 의원이 4선의 김도읍 의원이 무공천해야 된다 이 이야기했지만 김도읍 의원이 하신 말씀이 한동훈을 위한 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당을 위한 거잖아요. 김도읍 의원은 또 중진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3파전으로 갔을 때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뭐 박민식 후보가 됐던 누가 됐던 당선되는 게 굉장히 좋을 건데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그거는 배드 아니겠습니까?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표가 갈려서 하정우든 누구든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면 그건 최악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번 부산 선거는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부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대구가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그럼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수의 중심축이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겨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부산시장을 박형준 시장이 그 수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산 북구 갑도 국민의힘 후보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선된다라고 하면 부산의 모든 지역구를 보수 그다음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다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산시장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대구시장을 놓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수의 중심이 부산으로 가게 되고 부산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때는 부산에 있는 의원님들이 장 대표한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장 대표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맞지도 않은 그런 고집을 더 이상 강행할 수 없게끔 그렇게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곽규택 의원께 묻겠는데 결국은 제명 철회든 무공천이든 장 대표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4선의 김도읍 중진 의원, 서병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6선이셨잖아요. 합치면 10이에요. 곽규택 의원 재선이니까 12선. 초선입니다. 아 초선이에요? 느낌이 이렇게 중진 느낌이 나요? 도합 10선이 지금 장 대표의 결단을 부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지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지금 그 북구 갑이라고 하는 것은 전재수 의원이 3번 연속으로 당선됐던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에 민주당 지지세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40%대입니다. 네. 그럼 3자 구도로 해가지고는 그것을 이길 수가 과연 있을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또 한동훈 전 대표든 그렇다면 이렇게 뭐 안 좋은 구도로 가는 것보다 서로 간에 어차피 복당 나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고 또 당에서도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 만큼 저는 이제는 승부수를 던져야 된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중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무소속 출마 무공천보다는 지금 기회에 부산에서 다시 한번 우리 보수의 힘을 모으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중진 의원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들에 대해서 현재 당 지도부 입장은 답변은 뭘까요? 당 지도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아직 후보 사퇴된 자리가 아니므로 사퇴하고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후보 내고 하면서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으로서 북부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를 안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깊은 또 관심이 있나 봐요. 그분이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통해서 했다라기보다는 한동훈을 어떻게든 띄워보고 싶어 하는 본인의 욕심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해당이라고 봐야죠. 해당 행위랍니다. 여선웅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이런 당을 위하는 우리 또 곽규택 의원님의 고언을 받아들일 가능성
해당 행위라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겠다, 뭐 무소속 후보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곽규택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복당해라. 그건 해당 행위가 아니죠. 이거 해당이 아니다. 네, 그냥 당연히 복당하라는 건데. 그리고 곽규택 의원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박형준 시장에 대한 컷오프 움직임이 당 지도부로부터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한번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국회의원들의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뭐 복당, 뭐 연대 여기에 대해서 김도우 의원도 말씀하시고 오늘 곽규택 의원님도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복당 이야기까지 하셨으니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그냥 뭐 대구처럼 뭐 이런 것처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밀어붙일 수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또 약간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세력과 3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계속해서 한동훈 밀어내고 들어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국민의힘 내부 이 3년 전쟁도 끝나는 거라서 이 국민의힘이 뭐 그동안에 이제 분열의 약간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또 분위기로도 일신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 곽규택 의원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1대1 구도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뭐 여러 이야기 나온 것처럼 뭐 부산에서 동남풍도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한 이야기는 전재수 의원이 사퇴를 좀 늦게 해서 북구 갑 선거를 그냥 안 치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꼼수잖아요.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냥 웃자고 한 농담으로 얘기인데, 농담한 여선웅 얘기인데 부대변인의 인성상 또 그냥 네. 농담을 하신 말씀. 어쨌든 지금 뭐 복당을 해가지고 같이 선거를 힘으로 합친다. 민주당한테는 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인데 네. 그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님. 약간 좀 보태면은 지금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예, 장동혁 대표가 장동훈 대표 체제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어떤 장동혁 대표냐? 그 제명된 사람을 복당하라는 것을 복당을 시켜주면 장동훈 대표를 그만둬야죠. 자기 부정이다. 저런 주장들 때문에 지금 옥새 들고 미국으로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미국 같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네.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가사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되든 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하든 간에 1대1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그리고 보궐선거에 대한 구도 자체가 워낙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좋고 또 윤호개인 그런 세력들에 대한 그 보수 재건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부산 시민들도. 그리고 그 부산 북구라는 그 지역구가 전재수 의원이 거의 정말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된 자기 안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전재수 후보가 또 부산 시장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지세가 시너지 효과. 만만치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보궐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 지역에 있는 토백이 출신 중에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는 기본적인 시민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그런 것까지 도해진다라고 하면 1대1 구도라고 해도 저희 민주당이 이렇게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파전으로 분열하면 필패다. 곽규택, 김도우 의원 등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부산 지역 의원들의 요구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는 여선웅 부대변인 말을 듣다가 돌직구 출신들이 지금 죄다 다 부산이에요. 김희정, 삼선의 김희정, 연재, 예?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장 경선했었던 주진우 의원, 해운대, 곽택 의원님 어디입니까? 지역구 부산. 서구 동구입니다. 서구 동구. 뭐래요? 김희정 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는 안 해봤지만 사실 이렇게 후보가 삼각 구도가 되는 것을 그냥 우려를 하죠. 전반적으로. 예, 우려를 하는 입장이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이제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에서는 이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재수 의원이 이 4월 30일까지 혹시 의원직 사퇴를 안 해가지고 북구갑의 재보궐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긴 한데 뭐 설마 그러기에 하겠습니까? 전재수 의원이 그래도 또 해병대 나와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보궐선거가 될 때는 정말 1대1 구도로 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부산 지역 의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로도 또 들립니다. 조국 대표가 또 부산 출신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판의 진중권 같다라는 비판인데 한번 보시죠. 제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부산 사람들은 개인 스타일, 기질상 한동훈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부산에 안 나가세요. 이번에 평택까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요약하면 정치권의 진중권 아닌가 싶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제 이만갑에서 우리 진중호 교수랑 같이 매주 또 출연하기 때문에 그 좋은 말 아닌가요? 진중권 좋지 않나요? 너무 친해서 그런가 저랑?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조국 대표하고 진중권 교수하고 대학 동기예요. 그때 조국 사태 때 갈라졌잖아요, 동양대. 그다음에 사태 때. 82학번 동기라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어쨌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좋은 평가였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진중권 교수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가? 그런데 지금 진중권 교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뭐 앵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을 띄워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조국 대표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조국 대표는 그냥 국회의원만 하고 끝나야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대권을 노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대권을 노리는 그런 사람답게 좀 큰 정치를 하는 게 그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 부산 얘기 재밌네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파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정치권 이 관측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당의 부산시장 후보이자 현 부산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어떤 걸 당에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부산 지역 의원들의 요구와 부산시장 후보의 입장과 요구가 향후 이 부산 북값 판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진숙 대구에서 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비밀리에 이진숙 전 위원장 만나고 갔다. 그래서 마치 주저앉힐 것처럼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장 대표는 저에게 국회로 와서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의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8인 경선이 복원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충정으로 드리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 표정 보면 답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팎에서 장 대표가 다 만났다, 해결됐다, 주저앉힌다 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공개해버린 거예요. 국회 와서 싸우자고 했지만 일도 안 먹는다 난 마지막 경고다 라며 강하게 여전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들 중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 만나서 뭔가 이제 정치력을 보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결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 인터뷰를 보니까 기자회견을 보니까 해결이 안 됐구나. 뭐 이야기 잘 돼가지고 이제 가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잘 못하고 가셨고 이진숙 위원장의 그 기자회견의 태도나 이런 표정 같은 걸 보면은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만 돋고 갔다. 네, 화만 돋고 갔다. 그 전보다 더 표정이 약간 조금 이렇게 상기되어 있으셔서 네네. 뭔가 이 대구시장 출마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뭐 재보궐 선거도 마찬가지고 막판에 어쨌든 야권 내 단일화 변수가 굉장히 있고 그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단일화 이슈가 선거 막판에 뜨면요 뭐 그동안 나왔던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검증 이야기 구도 이야기가 다 사라지고 단일화 이슈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단일화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나중 되면은 둘이 합치면은 그거야말로 1대1 구도가 이뤄지고 선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대구시 분위기는 장동훈 대표가 해결을 못하고 가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덕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요. 부산 시민과 함께, 북구 시민과 함께, 만덕 시민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선거의 시작이자 끝을 저는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해당이라고 봐야죠. 당에서 제명되신 분을 나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무공천하자. 그러니까 뭐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판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이제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자, 행정적, 심리적인 밀착 행보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표밭 다지기에 나선 거죠? 아, 그렇죠. 어제 그제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락을 좀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뭐라 하던가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부산 북구에서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네. 예, 정말 잘 하겠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당에서 제명된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지금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편하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은 그냥 뭐 국민의힘이 잘 되든 안 되든 나중에 지방선거 다 끝나고 네. 뭐 당권에 그냥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랬을 겁니다. 편하게 가려면. 하지만 그래도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또 정치 회복이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한 이 정치적인 어떤 소견을 지금 강하게 펼치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거나 지금 내려가 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접 한동훈 전 대표와 어제 연락을 취하신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의 얘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끝까지 부산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 각오가 느껴집니다. 시민들과 아주 가깝게 스킨십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보실까요? 잘 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영상 나올 겁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 건데 열심히 안 하면 이게 분명히 이긴데 전에 전쟁수가 하고 있던 거 진짜 힘들어요. 나는 국민의 잘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일을 거둬요.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나서로 빨리.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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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한다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구에 이사 왔어요. 예. 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대표. 그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기대가 아니라 아예 없죠.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지지하는 내부
인물들에 의해서 지지세가 있을 수는 있죠. 부산 정치판에서는 신인이나 그렇지만 다름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탈면서 이제 얼굴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부산의 북갑 재보궐선거 판세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친정인 국민의힘이 무공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뺏길 수도 있지만 한동훈에게는 줄 수 없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뛰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 역시 완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당으로서 북부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를 안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믿고 지금 나섰고 아마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맨 처음에 초선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지금 무공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무공천 택도 없는 소리다. 무조건 공천한다. 그렇게 되면 기본 3파전이에요. 기본 3파전에다가 여기다가 또 개혁신당도 부산 북갑 후보 공천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여기엔 플러스 1 돼서 이제 4파전까지 됩니다. 아까 영상 보기 전에 앵커께서는 민주당에 뺏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이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었던 것이죠. 저희는 다시 탈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과 그동안에 그 지역을 두고 경합을 벌였었던 박민식 전 장관이 이미 지역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박민식 전 장관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연관성이 더 강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돼서 무소속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저희 당의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물론 나중에 뭐 단일화라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뭐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네. 지금으로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또 나가겠다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무공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만약에 뚫고 만약입니다. 만약에 뚫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치고 올라온다면 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는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뚫고 올라와서 당선이 되면 장동혁 체제는 무너지게 될 거고요. 네. 장동혁 체제는 그래서 어떻게든 한동훈 전 대표를 3파전으로 끌고 가서 네. 민주당이 당선돼도 된다. 아까 강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게 포인트인데요. 어차피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3파전 돼서 탈환하지 못해도 그건 우리 탓이,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탓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탓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책임을 회피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선거에서 결국 지게 되면은 3파전으로 흐르게 돼 지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장동혁 전 대표는 아마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후보를 무조건 공천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 평상시 같으면은 보통 모든 지역구에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게 맞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과거에도 그 총선 전략 기획팀에서도 있었고 네. 항상 늘 그렇습니다. 전체 판세를 어떻게 하면 올리고 다른 후보들에게 이롭게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고 결국은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고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북구에서 네. 국회의원을 하셨던 지금 사선이죠. 김도읍 의원도 그것 때문에 한동훈 무소속 나오면 당에서 무공천하는 게 맞겠다. 그것이 부산 전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내후년 총선에 유리한 거거든요. 네. 당은 그런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원칙은 있다. 공천은 모든 지역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 원칙도 상황에 따라서 예외는 있을 수가 있는 게 전략 아니겠냐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